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무시험 문제 3번, 5번 해서 76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13점입니다. 자, 우선 4점짜리 문제.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조업이 힌트입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법인 중소기업이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7년 2기 확정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하는 게 이번 시간의 문제입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 거래뿐이며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직접 입력한다. 불러왔을 때 있으면 다 지우라 소리입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불러오니까 아무것도 없었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지막까지 함정을 또 파놨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부천 농산으로부터 농산물을 100kg에서 1억 2천만 원 증빙 서류가 핵심인데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자, 농수축산물은 전부 다 면세죠. 그래서 세금자가 없는 그냥 계산서. 근데 여기 밑에 보면 홍상진 해서 자, 사업자 번호가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돼 있고 그 다음에 500만 원어치인데 현금으로 하고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함 증빙 서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나왔던 거 60회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제 60회에 요 한번 나왔었는데 60회에 보면 거기는 제조업이 아니고 법인 식당이었습니다. 법인인데 음식점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음식점인데 법인인 경우에 의제 매입세 공제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증빙 서류 없이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증빙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개인 농민 같은 경우 증빙 서류 뭐 사업자 등록을 안 냈으니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공제 못 받고, 근데 식당인데 음식점, 간이과세자,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제조업체, 지금 여기는 제조업을 영위한다 그랬죠. 제조업 같은 경우 받지도 않은 걸 받았다라고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생산된 물량 자체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 나중에 혹시 이게 뭔가가 좀 수상스럽다 그러면 조사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조업체 뭐 통조림을 만들거나 가공식품을 만들거나 이러한 제조업체 물량이 워낙 많고, 그다음에 영세한 업체들, 여기 법인 음식점은 이건 고급 음식점이잖아요. 이런 데는 감면 혜택을 안 주고 영세한 업체나 어떻게 보면 숫자는 이게 더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들이 더 숫자도 많고, 자, 그 다음에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물량을 또 많이 써주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증빙 서류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만 정확히 입력하면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자격 요건이 된다는 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요거를 아마 빼고 입력 안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요게 4점짜리이기 때문에 요거 감점돼 버리고 아니면 점수가 아예 없고, 그래서 불합격해서 합격률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아니겠나, 제가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는 자격 조건은 다 됩니다. 이 둘 다 입력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입력은 간단합니다. 자, 제가 교재 이 풀이 과정에 요 내용을 자 보시면 알 겁니다. 추가 자료에서 2기 예정 과세표준 또 요거 입력해야 돼요. 2기 확정 과세표준은 1억 8천만 원이다. 요거 두 개 입력해서 그냥 엔터만 치면 다 나옵니다. 나머지 면세 품목에 대한 매입이 없어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고, 자, 요거 두 개만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선 맨 위에 있는 자료부터 부가가치세 2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메뉴 선택하고, 자, 여기 공급자에서 부천 농산을 F2 검색하면 사업자 번호 다 뜹니다, 자동으로. 자, 그다음 아까 문제 있던 거 있죠. 취득일자 2017년 10월 9일 그다음에 구분에 가서는 증빙서류 요거 입력이 아니고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계산서 선택하고요. 물품명 거기 나온 거 그대로 농산물,
수량 100kg, 그 다음에 매입가액 1억 2천만 원, 그리고 공제율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 자, 공제율 보시면 제조업 같은 경우 104분의 4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는 106분의 6, 개인 사업자가 제일 많이 해줍니다. 108분의 8. 이거는 매입세 자료가 없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2018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109분의 9 단 매출액 기준을 따져가지고 2억 원인가 그 기준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조업체니까 104분의 4를 선택해주면 자동적으로 의제 매입세액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461만 5,384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개인 있죠. 홍상진 검색하면 뜰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자동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취득일자 2017년 11월 12일. 그 다음에 구분에 가서 농어민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선택사항 보면. 그 다음에 물품명, 야채, 수량, 매입가액 500만 원. 공제율 104분의 요게 지금 음식점이죠. 농민이죠. 여기 제조업체니까 104분의 4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의제 매입세 자동으로 되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보시면 그 밑에 보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이 있습니다. 그 밑에 예정분, 확정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정분, 과세표준, 예정과세표준이라고 돼 있죠. 예정분 요거 1억 4천만 원 입력해 주고요. 2기 확정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아무래도 공장이니까 농수축산물을 많이 썼죠. 억 단위로 쓰니까. 그래서 엔터 치면 나머지 공제 대상 금액, 공제할 세액은 금액은 1억 1,200인데 공제받는 건 430만 7,692원. 요거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자, 전기세라도 떨어지는데 공장에. 자, 이렇게 자동으로 나머지는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100% 나오죠? 항상. 201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다음이 내용이 누락되었다. 누락된 것만 가지고 온 겁니다. 문제를. 보통은 매출액 입력하고 매입액 입력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형태가 기본적인 틀에서 전혀 색다른 틀이 나왔습니다. 누락된 것만 가지고 부가세 신고서, 그럼 가산세도 자동으로 입력해야 되겠죠. 2017년 1월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 다음에 가산세에 대한 거는 부당과소 신고가 아니며, 그러니까 일반 선택합니다. 일반. 예정신고 누락과 관련된 가산세 계산 시 미납일수는 90일 미납, 늦게 신고한 거. 전자신고세액공제 보통 10,000원 해주는데 요거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10,000원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직접 반영하시오. 6점입니다. 요거 하다가 보면 어쩌다 하나 빠뜨릴 수는 있어요. 그거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6점이니까 1점 정도 감점되는 겁니다. 자, 매출 자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화면 확대했습니다. 매출 자료 밑에 매입 자료. 양쪽 다 누락된 거 총 하나, 둘, 셋, 4개를 누락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자, 그럼 위에서 맨 위에부터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매출 자료 누락한 거 어느 칸에 가서 입력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7번 자리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여기 가서 클릭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조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7번, 같은 7번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에서 32번부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건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 그 밑에는 12번 매입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 자, 잘 안 보이니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7번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 보시면 당사의 제품을 주식회사 태용 매출하고 구매 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 공급가액 600만 원 부가가치세 영세니까 0원이죠. 정상적으로 발급하기 전송했는데
영세율은 실질적으로 부가세는 안 냅니다. 완전 면세 제도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신고는 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뒤늦게 이렇게 확정 신고 때 하면 가산세는 납부하고 가산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환급을 시켜줍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분 34번 자리에 자, 왜냐하면 여기는 위에는 과세고요. 밑에는 영세입니다. 영세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리 34번 자리에 600만 원에 0%니까 여기는 제로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요것만 일단 누락한 거에 입력시켜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에서 사용하던 트럭을 주식회사 한우에게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세 100만 원을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전송하였는데 신고서에 누락을 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는 영세 요거였고 아까는 이번에는 영세가 아니고 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32번 자리에 1,000만 원에 100만 원. 1,00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치면 자동으로 100만 원 만들어집니다. 자, 두 번째 것까지 다 처리가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매출 자료. 당사의 제품 44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비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하고 매출하였다. 자, 과세입니다. 과세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들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다 기타란에 33번 자리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포함 금액이니까 400에 40만 원이죠. 여기 400만 원 입력하고 자, 여기 100분의 10 있으니까 엔터 치면 자동으로 40만 원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끝났어요. 이제 매입 자료, 가산세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할 거니까. 자, 매입 자료. 뭘 빼먹었냐면 주식회사 정상에서 1월에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나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 공급가액 800만 원에 80만 원을 지연 수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다 입력한 건 이거죠.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이고 이번에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은 그 밑에 있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도 받았어요. 그리고 지연해서 받은 겁니다. 세금계산서 37번 자리에 가서 자, 매입액 800만 원 그리고 여기는 퍼센트가 안 나와 있어요. 수작업으로 입력합니다. 매입은 10% 80만 원 수작업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매출 자료, 매입 자료, 자, 누락된 거는 다 입력됐습니다. 이제부터 어려운 가산세로 들어갈 겁니다. 자, 가산세는 여러분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왼쪽, 요 가운데 중심으로 왼쪽에 보면 여기 여러분 작아서 잘 안 보일 겁니다. 대충 위치만 찾으세요. 25번 자리에 가산세계라고 있습니다. 여기 세액자리 클릭해주면 이쪽에 나타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산세는 별도로 입력하는 보조창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입력을 할 건데 자, 확대해서 볼게요. 자, 가산세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세율 아까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한 거 있죠. 영세율 그거 신고 안 했던 거. 그거 가산세 냅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내냐면 가산세에서 내려오다 보면 72번 있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요 말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가서 600만 원 입력을 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퍼센트도 있습니다. 1000분의 5. 이거 세법 개정될 때마다 이거 조금씩 변동이 되는데 하여튼 요거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 볼 때는 딱 프로그램화 돼 있으니까 그 전에 옛날 문제 풀면 이게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요.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제가 다 소스 프로그램이 없는데 바꿀 수는 없고요. 자, 1000분의 5 하면 3만 원이 나타납니다. 엔터 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 3만 원 다 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작성요령 키는 법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오른쪽 위에 보면 작성요령 키고 커서를 여기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친절하게 다 설명서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가산세율 1000분의 5인데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50%만 내라. 원래 1000분의 5인데 3만 원인데 50% 곱하기 2분의 1 15,000원만 수작업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주면 자 가산세 영세율에 대한 거는 요 가산세만 내면 끝입니다. 그러면 얘는 보통 가산세는 1타 2피 해서 이렇게 가산세도 내고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에 대한 것도 내지만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하는데 얘는 원래 납부할 게 아니었어요. 신고 안 했다 그래서 납부 불성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영세율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를 지연 수치한 게 있었죠.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에 가서 지연 수치. 자, 매입세액이죠.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자, 매입 자료 입력 안 한 거 지금 입력할 겁니다. 여기 지연 수치 가서 세금 계산서 지연 수치 똑같습니다. 문제하고 금액 800만 원 입력해요. 그러면 여기 1000분의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터 치면 4만 원 자동적으로 생겨납니다. 자, 요 가산세를 내는 대신에 요 매입세액이니까 요거에 대한 10% 80만 원은 공제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공제는 안 시켜주고 가산세 4만 원 내고 공제 받는 겁니다. 이거 내고 80만 원 공제 받는 게 훨 낫죠.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뒤늦게 그걸 자, 그래서 아까 매입세액은 다 입력은 됐어요. 입력은 됐고 가산세만 4만 원 내는 겁니다. 자, 이제 매출세 가산세 남았습니다. 영세율 가산세 했고요. 그다음 매입세액 가산세 4만 원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매출세액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 자, 우리 매출세액이 제일 처음에 얼마 있어요? 1000만 원 트럭 매각한 거 1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만 원. 그다음 또 밑에 있었죠. 당사의 제품 440만 원, 신용카드 매출한 거 400만 원에 40만 원. 자, 요거 40만 원. 그러면 매출세액은 총 140만 원인데 아까 매입세액 있었잖아요. 80만 원 이제 돌려받을 거잖아요. 예정신고도 안 했던 거 확정신고 했으니까 요거 환급받을 거라 그랬죠. 그러면 낼 거, 추가로 낼 거, 돌려받을 거 퉁쳐요. 퉁쳐서 뭐 복잡하게 이거 다 신고하고 요거 또 다 신고하고 그러지 않고 가산세를 계산할 때 두 개 퉁쳐서 토탈 납부할 가산세만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 빼주면 자 얼마예요? 60만 원 되죠. 60만 원 됩니다. 100만 원에서 40만 원 더하고 80만 원 빼면 60만 원에 대해서 자 여기 제가 60만 원 해놨습니다. 고의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거 부당 과소 신고가 아니며 부당 이런 거 아닙니다. 부당 과소 신고 무신고가 아니에요. 예정 신고 안 하고 확정 신고 하니까 무신고는 아니고 확정 신고까지 안 하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일반 그냥 실수에 의한 거다. 금액은 아까 이렇게 퉁치고 나니까 60만 원. 그리고 요거 수작업으로 입력하는데 원래 10%입니다. 요거 작성 요령 69번, 요 69번 자리거든요.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헷갈리는 사람이 여기 매출액을 적어요? 아니면 세액을 적어요? 하는데 저는 지금 세액을 적어 놓은 거죠. 자, 여기 보시면 69번에 보면 자, 납부세액의 10%를 납부한다. 가산세. 납부세액입니다. 세액. 그러니까 다 세액이죠. 100만 원, 40만 원. 이거 매출세액, 이건 매입세액. 그래서 60만 원에 대해서 10%니까 10%면 얼마예요? 6만 원이죠. 곱하기 0.1 하면 그러면 6만 원인데 여기 3만 원 돼 있는데요. 자, 아까 90일 후에 지금 누락된 거 신고한다 그랬죠.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수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이 50% 감면. 그러면 6만 원에 곱하기 0.5 그러면 3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수작업으로 3만 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신고 불성실 처리했고요.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1타 2피가 적용이 됩니다.
납부불성실 그 밑에 있습니다. 보시면 자, 아까 신고불성실 여기에 이렇게 입력했죠. 3만 원. 납부불성실 71번 자리입니다. 작성요록 나와 있습니다. 자, 가산세율은 3 곱하기 경과일수 나누기 만. 그래서 60만 원, 세액 60만 원에 대해서 요 밑에 커닝하면서 해요. 보면서. 곱하기 3. 그 다음 곱하기 경과일수 91. 나누기 만 하면 16,2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16,200원 수작업으로 입력해주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가산세액이 총 얼마 나왔냐면 10만 1,200원. 자, 요거 이제 입력이 다 끝난 겁니다. 자, 이래서 부가가치세는 다 끝났고요. 가산세액도 몇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적응이 될 겁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017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2017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 관련하여 영업사원 김대호의 필요한 수당 등록하고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하는 게 자, 나왔습니다. 요게 몇 점짜리였나요? 5점짜리네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기본급부터 식대, 야간근로수당, 자가운전보조, 육아수당, 직무수당 여기까지 입력할 겁니다. 급여 385만 원.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지할 거 있는데 특이한 거 사내대출금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메뉴 들어가서 급여, 아직 문제죠.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문제에 보면. 그 다음에 수당 내역, 식대, 당회사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자, 요거 잘 봐야죠. 식사를 제공하는데 급여 봉투에 보니까, 급여 명세에 보니까 식대가 있죠. 그거는 비과세가 안 됩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돼버렸어요. 밥도 주면서 식대 주면 세금 내야죠. 식사를 안 준다면 비과세인데.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 근데 요 김대호가 생산직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영업사원 김대호라고 돼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가 되려면 항상 생산직에 근무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영업직이니까 야간근로수당 여기는 과세가 됩니다.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식대도 과세, 야간근로수당도 과세. 업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야근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약자죠. 지급하고 있다. 자가운전 보조금, 직원 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직원 명의의 차량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 와이프 명의도 됩니다.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지급하고 있다. 자, 요거는 비과세가 되죠. 자, 문제를 딱 보면 어느 게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그게 표시를 했는지 말았는지 사용 여부 그거 가지고 채점이 들어갑니다. 육아수당.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10만 원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자,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앞에서 이론에서 이거 다 설명했죠. 육아수당, 자가운전 보조금, 직무수당, 직급에 따른 차등 지급 금액으로 대리급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자, 이건 과세죠. 직무수당은. 자가운전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수당은 월정액에 해당한다. 정기, 부정기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정기로 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정기로 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없으면요. 정기, 부정기 요거는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감점 처리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제 내역이 또 있죠. 문제에.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 다 고지된 내역으로 반영하고 요게 없는데 요거를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 주택 구입 대출금에 대한 상환액이다. 급여 대장 작성 시 과세 여부를 판단할 필요한 수당은 추가 등록하고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삭제 안 됩니다. 안 되면 요거는 추가로 입력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모두 부로 변경하며 급여 명세서에 제시된 항목 및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급여자료 입력, 수당 공제, 수당 등록 요 순으로 메뉴 들어가시고요.
자,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아까 제공받는 경우 식대 지급액은 과세가 된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 그럼 비과세고요. 따라서 비과세 식대 항목은 사용 여부를 지금 현재 비과세로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지우지 못하니까 사용 안 할게 해서 부로 선택하고 과세 식대 항목을 추가로 등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게시판에 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려놨는데 2개 분명히 하라고 그랬는데 답지에는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메뉴가요 확대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만 하다 보니까 밑에 또 숨어 있습니다. 위에나 밑에. 그게 안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요 설명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요건 중요한 생산직 근로자 등이 사용하는 항목이므로 이것도 사용 여부를 부로 하고 과세 항목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이것도 추가로 하나 등록. 그럼 야간근로수당에 보면 과세가 하나 있고 비과세가 하나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부로 표시하면 안 나타납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0만 원씩 비과세 적용. 자,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거 요거 하고 식대는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자, 그다음에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항목들은 모두 사용 여부를 부로 수정한다. 자, 그러면 수당 공제 등록 자, 순서대로 하나씩 해 보겠습니다. 아까 식대 있죠? 식대 가보면 지금 사용 여부 여로 돼 있고 비과세로 돼 있어요. 요걸 여기서 과세로만 바꾸면 참 편한데 그게 안 돼요. 이게 세팅 자체가. 그래서 요거를 부로 바꿉니다. 부로 바꾸고 밑에 와서 새로 추가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부 선택해서 부로 바꾸고 자, 밑에 식대 하나 추가로 합니다. 자, 이렇게 과세로 식대 과세 항목은 여기 급여라는 글자는 자동으로 생겨요. 근데 비과세는 자가운전보조금 한 번 더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에 자 해서 사용 여부 여 아까 우리 요 식대는 부로 바뀌어 있고 요거 새로 추가로 식대가 2개가 있죠. 하나는 비과세 사용 안 함. 요거 사용할 거 과세 식대 사용 여부 여. 자, 월정액은 다 정기로 바꾸고 하나만 비정기로 바꿀 겁니다. 부정기로. 자, 그다음 야간근로수당. 지금 야간근로수당 요건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인 경우 사용하는 항목이나 여기서는 영업직이니까 자, 과세 야근수당 하나 추가로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현재 비과세되어 있는 거 이거 삭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부로 고쳐주고요. 그 밑에 자 여기 야근근로수당 비과세 요거 있지만 사용 여부를 부로 바꿔준 상태에서 밑에 새로 과세로 야간근로수당 그래서 정기 여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럼 됐고요. 그 다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수당 요거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밑에 비과세 육아수당 비과세는 2번 입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세는 요 급여라는 게 자동으로 딱 나와서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자, 요거 자동으로 생깁니다. 월 10만 원. 신경 쓰지 말고 정기로 바꿔주고 여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항목들은 모두 사용 여부를 부로 수정한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급여 명세서 있죠. 여기에 있는 거 아까 우리가 추가로 입력한 거 외에 나머지 손 안 댄 것들. 그래서 기본급 식대 야간근로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직무수당에서 6개 요것만 여로 만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로 고쳐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보조금만 부정기고요. 자가운전보조금 요것만 부정기고 나머지 아까 추가로 입력한 것들은 전부 다 정기로 고쳐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수당공제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사내대출금 6001번 요거 뭐 대출해서 사용여부 여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뉴 가서 하나도 빈 공간이 없이 주어진 대로 기본급부터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300만 원 직무수당 밑에 있죠.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자, 쭉 다 입력해 줍니다.
야간근로수당 25만 원, 그 다음 육아수당.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비과세 되는 게 어느 거예요? 육아수당. 식대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식사 제공받아서. 생산직이 아니어서 또 안 된다 그랬죠. 자가운전 보조금은 된다 그랬죠. 요거 두 개 합쳐서 30만 원입니다. 비과세가. 나머지 355만 원 다 과세고요. 그리고 금액 요거대로 쭉 입력하고 자, 그러면 공제총액 91만 6,400원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하면 토탈 얼마 뭐 공제되고 다 나오겠죠. 자, 이번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갈 겁니다. 2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원코드 110번 정영희. 다른 사람입니다. 여자입니다. 사원 등록 메뉴, 부양가족명, 새 탭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우리가 할 게 이거죠. 연말정산 입력 탭 입력하시오. 정영희가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는 모두 공제받도록 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단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입력하시오. 부양가족이 제가 프로그램을 딱 들어가 봤더니 부양가족이 본인 빼놓고는 하나도 입력이 안 돼 있어요. 가족들이. 그거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부양가족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아래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부양가족 기본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빨간 볼펜으로 쫙 줄 그어 버리십시오. 자, 나이와 소득 요거 봐야죠. 우선 나이 보십시오. 43, 46, 15, 56, 73, 40인데 본인은 뭐 당연히 상관없이 다 되고요. 배우자 나이, 소득 보는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배우자까지. 아들은 20세 이하죠. 자녀들은. 직계 비속은 만 15세, 만 6세니까 다 돼요. 그 다음에 위로 직계 존속은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죠. 만. 근데 73세니까 경로 우대도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신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영이 본인의 배우자 차민수의 동생이겠죠. 46세, 42세니까 나이가 안 됩니다. 만 20세 이하, 신우이도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장애인은 뭐 나이도, 만약에 이게 장애인이라면 나이 상관없어요. 장애인이라면. 그 동생이 장애인인 경우 신우이도 데리고 사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나이에서 차민영, 신우이는 아웃입니다. 자, 소득으로 볼까요? 본인 거는 소득 안 보죠. 배우자, 근로소득이 있어요. 근데 얼마예요? 기준이 500만 원 이하죠. 근로소득만 있을 때. 다른 소득은 100만 원 이상이면 안 됩니다. 500만 원 이하니까 됩니다. 배우자. 그 다음에 소득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보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이하면 상관없어요. 됩니다. 그러면 신우이 빼고 나머지는 다 되고 자, 그 다음에 입력할 때 여기 총금액 6,600만 원 나왔습니다. 왜 본인 거는 소득 상관없다 그러면서 보나요?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3천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이거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입력할 거고요. 아까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딱딱 구분돼 있어서 요거는 그나마 근데 쉽게 되는데 여기에서 안 되는 거 찾아서 이것도 빨간 펜으로 밑줄 쫙 그어버려야 됩니다. 자,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우이가 사용한 거 신우이는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 일단 지워야 됩니다. 안 되고요. 생명 보장성 보험 다 되는데 저축성 변액보험 요거 본인 것도 안 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생명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이런 것만 되고 저축 정기적금 형태의 변액보험료는 안 됩니다. 자, 이건 보장성 보험이니까 아버지 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택트 렌즈 되는데 의료비는 원래 안경 컨택트 렌즈는 한도가 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 거 되고요. 되고 의료비는 전액 본인이 결제했으니까 자, 이건 다 됩니다. 교육비, 등록금, 현장 체험 학습비가 50만 원 있는데 요거 되긴 됩니다. 근데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교복 구입 50만 원까지 고급스러운 교복은 안 되죠. 여기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딸 차태희 미술학원. 얘가 아까 몇 살이었죠? 5살? 6세 이하. 저 미취학 아동. 자, 학원비, 요 학원 수강료 요거 됩니다. 아버지 방송통신대학 수업료. 교육비는요. 본인 배우자 밑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계 비속만 됩니다. 존속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정호형 방송통신대학 뭐 노인대학 이런 거 안 됩니다. 줄 쫙 그어버리세요. 기부금 본인 거 요거 다 되고요. 아버지의 종교단체의 지정기부금 요거 됩니다. 종교단체 요거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본인 거 자동차 리스료가 있어요. 요거 안 됩니다. 자동차 구입 신용카드 구입한 거 안 됩니다. 중고차는 10% 해주지만 자동차 리스료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그러면 요거 빼고 나머지만 할 거고 배우자 차민수 직불카드 사용액 1,500만 원,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 원 있어요. 요거 분리해서 해야 됩니다. 직불카드 중에 500만 원 빼고 그거는 전통시장으로 따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안 되는 것만 일단 찾아서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딱 들어가면 우선 전체 사원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근무자를 모두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다 뜨고요. 그중에 정영희를 선택합니다. 자, 선택한 상태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부양가족에 가서 자, 보시면 정영희만 딱 나타납니다. 근데 아까 소득이 3천만 원, 뭐 6천만 원이가 얼마니까 부녀자 공제 요거 안 돼요. 여기 표시 안 하고 이 상태로 내려두면 됩니다. 자, 차민수부터 순서대로 쫙 다 입력합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차민영 아까 신우이죠. 입력은 하라 그랬습니다. 입력은 해서 여기에다가 부를 선택합니다. 부를 선택하면 되고요. 기본공제 뭐 본인은 자동으로 뜨고 배우자 선택하고 20세 이하 자녀 둘, 그다음 60세 이상 정호영, 자 아버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머지 요거 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뭐 6세 이하 자녀 요 6세 이하 알아서 다 만들어지니까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요거 경로우대도 자동으로 다 만 70세 이상은 알아서 만들어 줘요. 단 장애인 종류 요거 1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국가에서 인정받은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요것만 1번 선택해 주면 되고 다른 거는 손댈 거 없습니다. 만약에 요 본인이 연봉이 3천 이하다 그러면 부녀자 공제에 추가로 선택할 수는 있고 이 문제에서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자, 요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이제 보장성 보험부터 하나씩 입력하겠습니다. 보장성 보험은 어디 있냐면 요 오른쪽에 보시면 60번 보장성 보험이라고 숨어 있습니다. 자, 일반 장애인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데 자, 일반 가서 본인 생명보험료 120만 원 요 자리 입력하면 되고요. 아버지가 장애인이라 그랬잖아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여기 150만 원. 요거는 안 된다 그랬죠? 아까 본인 저축성 변액보험료. 요거는 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요 금액은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중요한 건 요것만 하면 요것만 채점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중에 자 우선 장애인 아버지 장애인이었죠. 650만 원 있습니다. 요거를 요쪽에 장애인 자리에 650만 원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 건강진단 검진비 있습니다. 또 본인 거 콘택트 렌즈 이거 아까 50만 원까지 된다 그랬죠. 그럼 두 개 합치면 100만 원입니다. 여기 본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자녀 거 있었죠. 아들 차태현 거 200만 원. 얘가 많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장애인 입력을 안 하고 여기 경로자도 해당이 되니까 여기 입력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 정답지에 보면 그 말까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비입니다.
자, 우선 취약전 아동께 있죠. 딸 6살. 요거 30만 원. 요거 취약전 아동. 이 자리에 와서 30만 원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아들 거 있죠. 중학교. 등록금 70만 원, 현장 체험 학습비 50만 원인데 이게 30만 원 한도라 그랬죠, 아까.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자, 100만 원의 교복 구입비. 돈도 많이 들어가요. 말도 안 듣는 게.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교육비는 끝났고 아버지 거는 안 된다 그랬죠. 위로는 직계 존속 거는 교육비 공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비도 다 끝났고요. 이제 기부금. 본인 거는 뭐 다 됩니다. 근데 정치자금 기부금 30만 원인데 여기 칸 보면 10만 원 이하, 10만 원 초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0만 원하고 나머지 20만 원 여기다가 그냥 입력해 주면 되고요. 아버지가 교회에 낸 헌금 200만 원은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여기 가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요. 이제 마지막 신용카드인데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인데 자동차 리스료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 그랬죠. 리스료는. 그래서 빼면 1,700만 원. 자, 여기에다가 자, 이거 좀 신용카드 근데 어디에 입력해야 될지 모르는데 왼쪽에 보면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요 자리 있습니다. 요 자리 가서 클릭하면 보조창이 하나 나타나요. 42번 자리입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 아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오른쪽에 있는데 요거는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그 밖에 소득공제. 요거 못 찾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보조창이 뜹니다. 여기에 가서 자, 우선 본인 신용카드 요거는 전통시장 요거 제외 본인 신용카드 2천만 원에서 요거 300만 원 빼면 1,700만 원. 자, 요건 15% 공제가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 차민수 직불카드 사용액 1,500만 원,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 원 포함입니다. 그러면 직불카드 500만 원 뺀 1,000만 원만 입력해주고 요 500만 원 뺀 거는 전통시장 사용액 자리에 가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총 3,200만 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면 자, 결정세액 89만 925원 나오는데 이건 뭐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니까 뭐 채점 대상은 뭐 특별하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일 어려운 기출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듣다가 난 안 될 것 같아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보다는 쉽습니다. 다른 거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77회 이어서 77회는 입력하는 메뉴도 조금 바뀌어요. 감독관 확인번호도 4자리고. 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